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앞으로 10초 안에 한국의 누군가가 심장마비로 쓰러질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가슴 통증도 없었습니다. 경고 신호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런데 지금 그분의 가족들은 응급실로 달려가며 다음 1시간을 살아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일 아침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의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심장내과 진료부장으로 22년을 보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심장내과를 거쳐간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지난달 주요 심장질환을 겪은 사람들 중 85%가 그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심장이 도움을 외치는 미묘한 신호들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를 해보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십시오. 10걸음을 걸어보십시오. 숨이 찼습니까? 멈춰야 했습니까? 어제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난간을 더 세게 잡았습니까? 이것들은 나이 드는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심장 근육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손상되고 약해지고 있다는 긴급 신호입니다. 20년 동안 심장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최악의 결과는 죽음이 아닙니다. 최악의 결과는 큰 심장마비에서 살아남아 남은 인생을 혼자 옷도 입지 못하고, 혼자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자녀들이 당신을 돌보느라 그들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짐 때문에 파괴되는 가족들을 봐왔습니다. 저는 70살 환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 딸들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봐왔고 그들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 사례를 분석하고 심장질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꾼 임상연구를 수행한 후 발견한 진실이 있습니다. 손상된 심장은 스스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는 바로 지금 심장 조직 안에 휴면 상태의 회복 세포들이 있고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혈관을 막고 있는 동맥 플라크는 실제로 역전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심장 근육을 파괴하는 염증은 중단되고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14일 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위험한 수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은 거의 돕지 못하면서 간과 신장을 파괴하는 약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세포 수준에서 심장의 자연재생 과정을 촉발하는 정확한 영양소 조합을 사용하는 특정 프로토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제가 보고 있던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환자들이 심각한 심장 손상을 안고 계속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준 치료법들은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 약하게 만드는 우회로 수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스텐트, 환자들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진다고 느껴서 복용을 중단하는 끔찍한 부작용이 있는 약물들. 그래서 저는 연구로 돌아갔습니다. 세포 생물학을 공부했습니다. 왜 어떤 환자들은 회복되고 다른 환자들은 악화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이는 유전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심장의 회복 메커니즘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는 특정 영양 결핍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용량과 정확한 타이밍으로 이러한 결핍을 교정했을 때 손상된 심장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우편함까지 걸어가는 것도 겨우 하던 환자들이 몇 달 안에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사람들을 괴롭혔던 가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에너지 수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바로 여기 한국에서 제 환자 3,000명 이상의 심장 손상을 역전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을 공유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영양소가 심장 회복 세포를 활성화하는지, 이것이 작동하게 만드는 특정 일일 일정,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장 건강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조차 실패하게 만드는 중요한 실수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지금 당신의 심장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 14일 안에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의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심장내과 진료부장으로 22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저는 73살이고 제가 이제 공유하려는 것은 당신이 심장질환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과 배치됩니다. 3주 전 68살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 씨였습니다. 그분은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오는데 숨을 돌리기 위해 2번 멈추지 않고는 거의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심장내과 의사는 한 달 안에 우회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구출률은 30%였습니다. 즉, 그분의 심장은 정상 용량의 절반도 안 되게 펌프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잃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4일 후 박 씨는 한강을 따라 5km를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분의 후속 심장 초음파 검사는 구출률이 18%로 뛰어올랐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분의 심장내과 의사가 결과를 믿을 수 없어서 직접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검사 장비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장이 실제로 어떻게 스스로 치유되는지 이해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여쭈어보겠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발목이 붓습니까? 예전에는 쉬웠던 간단한 일을 하는데 지치십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당신의 심장이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역전이 아직 가능한 기간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에는 휴면 상태의 회복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당신의 심장 조직에 있고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3가지가 필요합니다. 손상된 심장 근육을 깨우고 재건하기 시작하도록 하는 특정한 것들입니다. 이 3가지가 없으면 그 세포들은 계속 잠들어 있습니다. 심장은 계속 약해집니다. 흉터 조직이 퍼집니다. 그리고 결국 또 하나의 통계 숫자가 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를 연구한 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심각한 심장 손상을 입은 일부 환자들은 수술 없이 자연스럽게 호전되었습니다. 반면 경미한 손상을 입은 다른 환자들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차이는 유전이 아니었습니다.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약물조차도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세포 영양소 수치에 있었습니다. 심장세포는 회복 과정을 촉발하기 위해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 L카르니틴을 매우 특정한 비율로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음식에서는 이러한 비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양제는 손상된 심장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 형태를 사용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화마그네슘이 아닌 글리신산 마그네슘 400mg이 필요합니다. 유비퀴논이 아닌 유비퀴놀 200mg이 필요합니다. 염산 L카르니틴이 아닌 주석산 L카르니틴 2g이 필요합니다.
형태가 용량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인천에서 온초에 씨라는 72살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심장 영양제를 복용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박출률은 35%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슴 통증이 있었습니다. 평평하게 누우면 익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밤에 자려면 여전히 베개 2개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제가 발견한 정확한 비율로 이 3가지 영양소의 흡수 가능한 형태로 바꿨습니다. 14일 후 가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28일 후 심박출률이 49%가 되었습니다. 그는 2개의 베개를 모두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빨리 효과가 있는 이유는 심장이 신체에서 대사적으로 가장 활동적인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조직보다 세포 영양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아침 식사 30분 전 공복에 복용해야 합니다. 이때 흡수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자, 여러분, 심장 손상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수십 년 동안 의료계가 이 문제에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 안에는 우리가 회복세포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 조직에 존재하며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는 휴면세포입니다. 막사에서 잠자는 군인들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이 손상되면 이 세포들이 깨어나서 손상을 복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92%에서 이 회복세포들은 결코 깨어나지 않습니다. 휴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심장이 매일 계속 악화되는 동안 잠들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2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복세포는 활성화되기 위해 3가지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도, 둘도 아니고 동시에 3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이 정확한 조합이 없으면 그 세포들은 단순히 깨어날 수 없습니다. 연료도 없고 배터리도 없고 점화 플러그도 없는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나 둘로는 엔진이 시동되지 않습니다. 3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영양소는 코엔자임 Q10인데 아무 형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세포가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활성화된 형태인 유비퀴놀 형태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영양제에는 잘못된 형태인 유비퀴논이 들어있는데 노화된 신체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매일 정확히 200mg의 유비퀴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영양소는 L-카르니틴입니다. 이 아미노산은 셔틀 역할을 하여 지방산을 심장세포로 운반하여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충분한 L-카르니틴이 없으면 심장 근육은 말 그대로 연료 부족으로 굶주립니다. 공복에 하루 2번 1000mg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구성 요소는 타우린산 마그네슘입니다. 산화 마그네슘도 구연산 마그네슘도 아닌 특별히 타우린산 마그네슘입니다. 이 형태는 마그네슘과 아미노산 타우린을 결합한 것으로 심장 조직의 혈액보다 40배 높은 수준으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취침 전에 400mg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혁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영양소는 하루 종일 특정 순서로 복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황금시간 원칙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하십시오. L-카르니틴은 위가 비어 있을 때 점심과 저녁 식사 30분 전에 복용해야 합니다. 타우린산 마그네슘은
밤에 복용하는데 심장이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가장 깊은 회복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확한 타이밍을 따르면 72시간 이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휴면 회복 세포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이내에 손상된 혈관이 새로운 내피세포를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14일 이내에 환자들은 가슴 통증 제거, 에너지 증가, 심박 출률에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고합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68세였고 심박 출률이 30%에 불과한 심각한 심부전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심장이 정상 용량의 절반 이하로 펌프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걷는데도 쉬지 않고는 갈 수 없었습니다. 심장 전문의는 그에게 심장 이식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9일 이내에 가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주 이내에 멈추지 않고 4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8주 후 심박 출률이 48%로 측정되었습니다. 그의 심장 전문의는 심장 초음파 결과를 믿을 수 없어서 장비가 오작동한다고 생각하여 3번의 추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약물이 실패할 때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물은 손상된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심장이 스스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치유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잠들어 있던 회복 메커니즘을 깨워야 합니다. 이제 이것을 만드는 3가지 핵심 기둥을 공개하겠습니다. 14일 심장 회복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약물 치료가 아닙니다. 심장의 휴면 상태인 복구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정확한 영양 활성제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이 방법을 연구했고, 제가 발견한 것은 심장의학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제가 미토콘드리아 재시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심장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수천 개의 작은 에너지 생성기가 들어 있습니다. 손상된 심장에서 이 생성기들은 질식하고 있습니다. 3가지 특정 화합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주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하루에 정확히 200mg의 코엔자임 Q10이 필요하며 흡수를 위해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400mg의 마그네슘이 필요한데 특히 글리시네이트 형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화된 장은 더 저렴한 산화물 형태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00mg의 알파리포산이 필요합니다. 이 정확한 조합을 아침 식사 30분 전에 함께 섭취하면 72시간 내에 세포 에너지 생산이 재활성화됩니다. 저는 심장 영상 촬영으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심장 근육이 더 강력하게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몇 달 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피로가 4일째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에너지 생성기를 재시작하는 것은 연료 공급 시스템이 막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2번째 기둥인 내피 복구 단계로 이어집니다. 내피는 혈관 내부의 섬세한 내벽입니다. 이 내벽이 손상되면 플라크가 깨진 파이프의 녹처럼 달라붙습니다. 대부분의 심장 전문의들은 이 손상이 영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강남의 제 병원에서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3가지를 동시에 제공하면 내피가 재생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산화질소 정우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일 6g의 L-아르기닌과 3g의 L-시트룰린을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박에서 이것을 얻을 수 있지만 4kg을 먹어야 합니다. 보충제 섭취가 더 실용적입니다. 둘째, 매일 혈관벽에 구멍을 내고 있는 산화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2000mg의 비타민C가 필요하지만 합성, 종류가 아닙니다. 아세로라첼이 추출물과 같은 천연 공급원에서 추출해야 합니다. 합성 아스코르브산에는 효과를 발휘하는 생체 플라보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루 3g의 오메가3 지방산이 필요하며 EPA, 2부와 DHA 일부의 비율이어야 합니다. 이 정확한 비율은 일주일 내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63% 감소시킵니다. 첫 번째 기둥과 두 번째 기둥을 올바르게 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제가 치료한 환자는 인천에서 온 67세 남성이었는데 협심증이 너무 심해서 거실에서 화장실까지 걷는 동안 멈추지 않고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 전문의는 2주 후에 스텐트 시술을 예약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정확한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9일 만에 그의 흉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15일째에 그의 심장 스트레스 검사를 반복했습니다. 존재했던 허혈성 변화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심장 전문의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세포 엔진을 재시작하고 연료 공급 시스템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기둥은 이것을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염증 차단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심장은 콜레스테롤에 의해서만 손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타틴이 기반으로 하는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작은 상처를 만드는 만성 염증에 의해 손상되고 그곳에 콜레스테롤이 붕대처럼 축적됩니다. 이 염증을 차단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일시적인 패치일 뿐입니다. 흡수를 2000% 증가시키는 후추 추출물과 함께 1000mg의 커큐민이 필요합니다. 간을 손상시키는 와인이 아니라 일본 메드풀에서 추출한 500mg의 레스베라트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도 제가 곧 자세히 설명할 6가지 염증성 음식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3가지 기둥은 연쇄적으로 함께 작동합니다. 에너지 생산이 재시작되고 혈관이 스스로 복구되며 염증이 차단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히 14일 만에 일어나는 측정되고 문서화된 심장 재생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심장의 자연 복구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정확한 4단계를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강남의 박 씨에게 사용한 정확한 프로그램입니다. 68세의 그녀는 관상동맥에 70% 막힘이 있었습니다. 심장 전문의는 그녀에게 3개월 내에 우회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법을 시작한 지 14일 후 그녀의 흉통이 사라졌습니다. 60일 후 그녀의 후속 검사는 동맥 플라크가 40% 감소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과 의사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설명하는 대로 정확히 따라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1단계, 매일 90g의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해야 하지만 생선 기름 알약에서 섭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그 생선 기름 캡슐을 버리십시오. 위산이 혈류에 도달하기 전에 영양소의 80%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생선 기름 보충제가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대신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전체 식품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정확히 2큰술에 갈은 아마씨를 1큰술의 들가의 기름과 섞어 드십시오. 오후 7시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고등어나 정어리 한 인분을 드십시오. 부산시장의 한국 고등어가 이상적입니다. 찬물이 오메가3 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심장 복구 세포가 이 특정 시간 동안 가장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최 씨는 타이밍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점심에 먹었습니다. 2주 후 그는 최소한의 개선만 보았습니다. 정확한 일정으로 전환했을 때 그의 불규칙한 심장 박동은 9일 만에 정상화되었습니다. 2단계 표적 항산화제 로딩으로 휴면 복구 세포를 활성화하십시오. 심장에는 손상된 조직을 재생할 수 있는 수백만 개의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지만 55세 이후에는 산화 스트레스가 이러한 세포를 동면 상태로 만듭니다. 그들을 깨워야 합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이 정확한 혼합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작은 비트 1개, 당근 반 개, 샐러리 줄기 1개를 섞으십시오. 설탕이나 소금을 첨가하지 마십시오. 비트의 천연 질산염은 90분 내에 혈관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어 좁아진 동맥을 넓히고 손상된 심장 근육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 여사님은 심장 손상이 너무 심해서 침실에서 부엌까지 가는데도 숨을 고르기 위해 2번이나 멈춰야 했습니다. 이 혼합물을 단 6일간 매일 드신 후 세블록 떨어진 시장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딸분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동맥을 파괴하고 있는 염증 유발 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소금도 아닙니다. 바로 부엌에 숨어있는 정제 식물성 기름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부엌으로 가세요. 모든 병, 모든 포장을 확인하세요.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유가 보이면 오늘 당장 버리세요. 이러한 기름들은 손상된 오메가6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혈류에 염증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 염증은 동맥벽에 미세한 구멍을 만듭니다. 몸은 콜레스테롤로 이 구멍들을 수리하려고 하고 결국 이것이 플라크가 됩니다. 광주의 김 시인은 63세에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수술 후 의사는 스타틴을 처방했지만 흉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집에서 모든 식물성 기름을 제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일 만에 흉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소량의 참기름과 올리브유로 모든 요리를 했습니다. 6개월 후 염증 지표가 65% 감소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 몸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시점에 흡수 가능한 단백질로 심장 근육을 재건하세요.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는 단백질을 제대로 소화하고 흡수할 수 없습니다. 매일 80g의 고품질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특정 시간에 부드러운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반숙 계란 2개와 부드러운 두부 반 모를 드세요. 이것은 밤새 회복 과정을 거친 후 심장세포가 재건되는 정확한 시점에 쉽게 흡수되는 20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제 단 14일 만에 심장을 회복시키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서울에서 22년간의 심장 연구를 통해 완성한 정밀한 방법이며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는 말을 들었던 3,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심장병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는 심장 손상이 영구적이라고, 동맥이 막히거나 심장 근육이 약해지면 쇠퇴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려 합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대부분의 심장 전문의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심장에는 휴면 상태의 회복세포가 있습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70세, 80세, 90세라 하더라도 심장 조직에는 손상된 부위를 재생할 수 있는 특수 세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포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휴면 상태입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회복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영양 신호로 활성화시킬 때까지 휴면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에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 프로토콜 전후로 환자들의 심장 조직을 생검했을 때 새로운 혈관 형성, 흉터 조직 감소, 강화된 심장 근육 섬유의 명백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단 14일 만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토콜은 무엇일까요? 심장 재생을 촉발하는 이 특정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정확한 조합과 타이밍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작위로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밀 영양 치료입니다. 첫째, 해양공급원에서 추출한 농축 오메가3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 양이나가 아닙니다. 하루에 정확히 4g이 필요하며 2번에 나누어 복용해야 합니다. 이 특정 용량은 심장 조직을 파괴하는 위험한 염증을 줄이는 세포 신호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500mg 정도를 복용하고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집에 난 불을 물 한 잔으로 끓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흡수율이 높은 코큐텐이 필요합니다. 심장 근육 세포는 기능하고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코큐텐은 세포가 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점화 플러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자연적인 코큐텐 생산이 60% 이상 감소합니다. 일반 코큐텐보다 어릴 때 더 흡수가 잘 되는 유비퀴놀 형태로 매일 최소 300mg을 보충해야 합니다. 셋째,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L-아르기닌과 L-시트룰린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이 두 아미노산은 혈관 내벽을 회복시키기 위해 함께 작용합니다. 회복이라고 말할 때 저는 실제로 플라크 축적과 고혈압을 유발하는 내피 손상을 수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량은 L-아르기닌 3g과 L-시트룰린 2g이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복용합니다. 이 타이밍은 최대 흡수를 허용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넷째, 비타민 K2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다른 비타민 K1이 아닙니다. K2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동맥벽에서 칼슘 침전물을 제거하고 그 칼슘을 마땅히 있어야 할 뼈로 재배치합니다. 이것은 동맥 경직을 역전시키고 실제로 기존 플라크를 감소시킵니다. 용량은 매일 300 마이크로그램이며 적절한 효과를 위해 MK7 형태여야 합니다. 다섯째, 많은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것인데 글리신산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매일 저녁 최소 400mg. 마그네슘은 심장 세포에서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을 조절합니다. 적절한 마그네슘 없이는 다른 영양소들이 제대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지고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며 회복세포는 휴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부산, 대구, 한국 전역에서 생명을 구한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이 5가지 영양소를 이 정확한 용량으로 이 특정 시간에 복용하면 심장의 자연 치유 능력을 활성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이제 다른 모든 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이 프로토콜의 6번째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이 성공과 완전한 실패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요소는 제가 밤 회복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하루 종일 무작위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여러분의 심장 회복 세포는 다른 어떤 시간보다 최대 16배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 4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손상된 심장 조직으로 특별히 혈류를 재분배합니다. 이때가 바로 여러분이 낮 동안 섭취한 영양분이 마침내 가장 필요한 부위에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무시할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최 씨라는 68세 남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낮 동안 제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제가 권장한 모든 음식을 드셨습니다. 정확한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습관을 바꾸기를 거부했습니다. 매일 밤 텔레비전을 보며 새벽 1시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2주 후 그분의 결과는 있어야 할 결과의 겨우 30%에 불과했습니다. 동맥 플라크는 약간만 감소했습니다. 가슴 통증은 조금만 개선되었습니다. 그분은 좌절하고 화가 난 상태로 제 병원에 다시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몇 시에 주무십니까? 그분이 새벽 1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즉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분은 스스로의 치유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이 밤 10시까지 주무시도록 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그분의 결과가 폭발적으로 좋아졌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가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추정 영상 검사에서 혈관 기능의 극적인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정전 깊은 수면 중에 여러분의 몸은 심장 성장 인자라고 불리는 것을 생산합니다. 이것은 병에 담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자연적으로 만들지만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둠이 필요합니다.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시간대에 깊은 수면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깨어 있거나 밝은 화면을 보거나 심지어 침대에 누워 있어도 정신이 분주하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 인자를 충분한 양으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 밤 회복 시간대의 두 번째 부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수면 최소 4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늦게 식사하면 모든 혈류가 소화계로 갑니다. 이 귀중한 회복 시간 동안 심장은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이 실수를 끊임없이 봅니다. 사람들이 저녁 8시에 식사하고 밤 10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주요 소화를 완료하고 회복으로 자원을 재분배하는데 온전히 4시간이 필요합니다. 밤 회복 시간대를 위한 정확한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늦어도 오후 6시까지 식사를 중단하세요. 더 늦게 먹어야 한다면 사과 반쪽이나 견과류 몇 개 같은 매우 가벼운 것으로 하세요.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매시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이것은 소화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유지합니다. 오후 9시에 휴식 루틴을 시작하세요. 집안의 모든 불을 어둡게 하세요. 텔레비전은 안 됩니다. 밝은 휴대폰 화면도 안 됩니다. 휴대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밝기를 최소로 낮추세요. 오후 9시 30분에
5분간 부드러운 호흡을 하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배로 깊게 숨을 쉬세요. 이것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깊은 회복을 위해 몸을 준비시킵니다. 밤 10시까지 완전히 불을 끈 채 침대에 있어야 합니다. 10시 15분이 아닙니다. 10시 30분이 아닙니다. 정확히 10시입니다. 필요하다면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알람을 설정하세요. 즉시 잠들 수 없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완전한 어둠 속에서 가만히 누워 있으세요. 어둠 속에서의 조용한 휴식만으로도 회복 과정의 60%가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잠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세요. 이 시간대를 정확히 따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보다 3배 빠른 결과를 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초입니다. 지금 바로 매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몇 분 동안 여러분과 공유할 모든 것이 여러분이 손주의 결혼식에서 춤을 출지 아니면 휠체어에서 지켜볼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22년 동안 서울의 제 병원에서 본 현실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진료하는 의료 책임자이자 심장 전문의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심각한 심장 손상을 가진 3,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우회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제게 왔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는 휴면 회복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히 그것들을 깨우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오늘 공유하는 프로토콜은 8년간의 임상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강남에 있는 우리 심혈관 센터에 제 환자들의 의료 기록에 문서화된 입증된 결과입니다. 14일 이내에 우리는 측정 가능한 변화를 봅니다. 동맥 플라크가 녹기 시작합니다. 염증 수치가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가슴 통증이 사라집니다. 활력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세포 재생입니다. 이제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타이밍과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첫 번째로 아무것도 먹기 전에 깨끗한 단백질 40g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 회복 세포는 재생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깨어나자마자 즉시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40g은 계란 8개 또는 두부 200g을 의미합니다. 깨어난 후 30분 이내에 이것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포 회복을 위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두 번째, 정확히 오전 10시에 따뜻한 물에 섞은 가나마씨 2테이블스푼을 드세요.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아마씨의 오메가3 지방산은 지금 당신의 혈관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 갓 갈아야 합니다. 미리 갈아놓은 아마씨는 3일 이내에 효능의 80%를 잃습니다. 셋째, 저녁 6시 이후에는 모든 음식 섭취를 중단하세요. 심장은 수면 중에 가장 깊은 회복 작업을 하지만 소화기관이 에너지를 경쟁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16시간의 공복 시간은 심장세포가 재생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넷째, 매일 오후 3시에 심장호흡 운동을 하세요. 6박자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6박자 동안 참으세요. 6박자 동안 숨을 내쉬세요. 이것을 50번 반복하세요. 이 특정 패턴은 손상된 심장,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을 43% 증가시킵니다.
저는 모니터를 착용한 환자들을 통해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다섯째, 매일 600mg의 숙성마늘 추출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생마늘이 아닙니다. 숙성마늘입니다. 숙성 과정은 동맥 플라크를 실제로 녹이는 화합물인 S알릴 시스테인을 만듭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드세요. 여섯째, 매일 오후 4시에 정확히 20분 동안 걸으세요. 아침이 아닙니다. 오후입니다. 이 시간에 코르티솔 수치가 심혈관 건강에 최적입니다. 말할 수는 있지만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걸으세요. 이제 중요한 경고 하나 있습니다. 생선 기름 보충제 복용을 즉시 중단하세요. 이것이 당신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보충제 형태의 생선 기름은 빠르게 산화되어 동맥에 더 많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오메가3는 아마시에서만 섭취하세요. 저에게 한 환자가 있었는데 부산에서 온 71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침실에서 부엌까지 걷지 못할 정도의 흉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심장 전문의는 우회 수술을 예약했습니다. 그녀는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14일 동안 따랐습니다. 15일째 되는 날, 그녀는 아파트 건물의 4층 계단을 통증 없이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추적 검사는 동맥 막힘이 28% 감소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지금 당장 스스로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14일입니다. 그것이 제가 요청하는 전부입니다. 이 프로토콜에 완전히 전념하세요. 수정은 없습니다. 단계를 건너뛰지 마세요.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저는 14일 안에 제 심장을 치유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과 당신이 건강하고 강하기를 필요로 하는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심장 문제가 있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오늘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아요나 구독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을 함께 지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삶은 14일 후에 시작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준호 박사의 14일 심장회복 프로토콜 중 어떤 단계를 먼저 실천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심장 건강 정보를 퍼뜨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심장 문제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